요 왔어! 소방코치의 제이슨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강의인 배근력. 배근력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간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그래서 도대체 배근력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잘 나올 수 있느냐, 기록이 높을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할 건데, 사실 만점 기준이 높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 배근력이 갖고 있는 만점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배근력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근력 종목의 작동 원리로 제가 근력 종목 좌전굴, 배근력, 악력, 윗몸 일으키기에서는 계속해서 첫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좌전굴을 먼저 들으신 분은 또 이 부분이 나오게 돼서 이제 이 그림만 보셔도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계시겠지만, 배근력을 맨 처음으로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살짝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력 종목의 작동 원리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내용은 바로 신체 구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배근력을 할 때 뭐 기계를 사용하나요? 특정 기계를 사용하긴 하지만 제가 그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기계를 가지고 와서 그 장비를 기록 측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기록을 측정하게 되죠? 바로 우리의 신체, 우리 몸을 가지고 배근력의 장비를 기록을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체 구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신체 구조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 첫 번째는 바로 상체, 그리고 두 번째는 하체,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주고 있는 코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근력을 할 때 상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체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코어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기록 측정을 잘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근육 구조입니다. 자, 우리가 배근력 같은 경우는 근력의 양을 측정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도대체 근육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만 배근력을 좀 더 쉽게 기록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바로 주동근입니다. 주동근은 무엇이냐면 주로 사용하는 움직이는 근육이다라고 해서 주동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인으로 주로 사용되는 근육을 우리는 주동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서 이 주동근을 도와주는 근육들을 우리는 협력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랑근이 조금 다소 생소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 명칭이지만, 이제 근력 운동, 만약에 내가 좌전굴, 악력, 그 다음에 배근력을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랑근도 아실 거예요. 자, 기랑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주동근의 맞은편에 있는 근육을 우리는 기랑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좌전굴을 기록을 잴 때 다리가 일자로 펴져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리를 일자로 피기 위해서 어떤 근육을 사용해야지만 무릎을 일자로 필 수 있다고요? 어떤 근육? 바로 허벅지죠.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제가 허벅지에 힘을 주어야만 무릎이 일자로 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허벅지의 힘을 허벅지와 맞은편의 근육은 바로 햄스트링, 바로 햄스트링이 기랑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자, 우리가 배근력에서 사용하는 근육은 바로 다리, 그리고 등, 허리, 그리고 어깨, 이제 뭐 복근까지도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주동근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바로 다리와 허리 등, 그리고 어깨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척추의 모양을 한 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척추가 단순히 일자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 S자로 생겼다라는 것들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옆에다 준비를 해놨고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배근력에서의 하체의 작동 원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원리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배근력에서 하체의 작동 원리는 이걸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쉬울 것 같네요. 자, 다리가 일자로 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배근력의 기계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신 상태에서 다리가 일자로 펴져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이건 바로 축선의 그 힘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큰 힘을 사용하기 위해선 일직선의 형태로 힘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다리가 구부러져 있다, 무릎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힘을 이 발에서부터 엉덩이까지의 이 전체, 종아리, 허벅지, 햄스트링, 내 다리의 전체의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쫙 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리를 일직선으로 만들어줘야지만 배근력을 뽑는 과정에서 다리의 모든 근육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배근력에서의 하체의 작동 원리는 무엇이냐면, 허벅지에 힘을 준 상태, 그리고 엉덩이에 힘을 준 상태에서 다리에 힘을 준 상태에서 이미 다리에 힘을 준 상태에서 허리에 힘을 사용하려고 준비를 해두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은 배근력을 이 등의 힘만으로 기록을 측정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오해이십니다. 자, 우리가 기록 측정이랑 웨이트랑 조금은 다른 부분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웨이트는 어떻게 운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제 분할 운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은 등 근육만, 등에서도 난 광배, 할배, 그리고 등의 근육들을 기립근, 그 근육들을 쪼개서 근육을 키우는 걸 우리가 웨이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기록을 측정하는 건 사실 전신 운동입니다. 전신 운동. 그래서 하체와 상체, 그리고 팔을 어떤 식으로 한 타이밍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배근력을 기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등의 힘만 사용해서 배근력을 잰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등이 주동근은 맞습니다. 하지만 배근력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근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배근력의 측정을 할 때 사용되는 근육은 바로 다리와 상체, 모든 근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배근력을 말씀을 드리는데, 하체의 힘을 먼저 사용합니다 라고 해서 배근력은 등의 힘을 등배자, 배근력이 이제 등 근육, 배자가 등배자거든요. 등 근육을 측정하는 건데 왜 다리부터 얘기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리의 힘을 먼저 주고 있는 건 보다 더 등의 힘을 잘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기본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근력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허벅지에 힘을 준 상태에서 다리를 일자로 펴고, 그 상태에서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등의 힘을 사용하면서 배근력 기계를 뽑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소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번호를 매겨요. 배근력 기계 딱 올라오면 다리에 힘 주는 거 1, 그 다음에 등이 2번, 그 다음에 어깨에 힘을 주면서 배근력 기계를 뽑는 걸 3번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근력을 기록을 측정할 땐 어떤 식으로 근육의 순서를 가져가야 되냐? 다리 1번, 그 다음에 등 2번, 그 다음에 3번은 어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동근은 다리와 등, 어깨가 되는 거고요. 주동근, 등의 기랑근으로서 복근까지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배근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리, 등, 어깨. 그래서 지금 상체의 작동 원리는 바로 등과 어깨가 되겠죠. 자, 그렇게 돼서 배근력의 기본 원리를 알고 계신 상태에서 과제는 무엇이냐면, 데드리프트를 할 건데요. 과제를 어떤 걸로 할 거냐면 데드리프트를 할 건데, 발을 모아서 데드리프트를 하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잖아요. 근데 배근력 기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배근력 판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올라갔을 때 제 어깨 넓이가 되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판은 굉장히 어깨 넓이보다는 작은 넓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할 때도 배근력과 동일한 자세로 데드리프트를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데드리프트 좋죠. 데드리프트를 배근력과 함께 운동하는 거 좋죠. 근데 우리는 3주차라는 그 3주라는 효율성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근력 종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력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근력의 기술까지도 생각하면서 근력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리를 이렇게 두 발 모아서 데드리프트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데드리프트를 하실 때도 그냥 무릎을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일자로 핀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배근력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배근력을 측정하는 형태를
운동할 때, 과제할 때도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저장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원리를 생각하는 운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데드리프트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데드리프트로 보강 운동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것은 이 운동을 하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데드리프트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 분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데드리프트만 했는데 나는 배근력에서 다리 힘을 사용하지 않고 허리 힘만 사용해서 배근력을 당기니까 200이 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다리 힘을 사용하면서 등의 힘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다리 힘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의 힘을 사용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럴 바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동 원리, 근육이 작동되는 순서를 보다 더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가져가시면서 배근력을 유식하게 그 작동 원리를 머릿속으로 원리를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시면 효율성이 더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는 바로 두 발을 모으고 다리를 일자로 핀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것을 제가 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가 배근력이 만점 기준이 높아요. 이제 남성분들이 높습니다. 여자분들은 121이라고 하는 수치는 그렇게 높은 기록이 아닌데 남자분들이 206이라고 하는 건 사실 조금 높은 기록이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가 1주차에서는 150에서 80 그리고 2주차에서는 170에서 102 170에서 100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5점 그 극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주차에서 이 구간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커리큘럼에서 OT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30점 이상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2주차에서는 남자 170, 여자 102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과제를 수행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주차에 우리의 목표는 206과 여자분은 121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만점 기준이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이번은 과제분, 사실 개념 강의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업을 통해서 배근력, 다리와 등, 어깨, 하체와 상체를 사용해서 배근력 기록을 재는 거야. 그 개념과 이론은 머릿속으로 이해하셨다면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죠. 그 과제가 바로 그 부분이 바로 과제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업을 듣고 원리를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알았어. 그리고 나서 예습 복습이 없으면 공부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배근력은 꼭 기록 측정을 2회를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하는 것을 필수로 합니다. 제가 OT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 측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서 배근력은 두 발 모아 데드리프트를 통해서 운동을 해줍니다. 보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좌전굴에서 허벅지와 햄스트링, 복근과 등, 허리 운동을 했고요. 배근력에서 똑같이 다리와 등의 힘, 어깨 힘을 사용하면서 데드리프트를 하죠. 그러면 지금 좌전굴에서 힘을 기르고 상체 힘, 하체 힘, 배근력에서 하체 힘과 상체 힘을 길러요. 그 운동 형태가 다른 것 뿐이지 상체 힘, 하체 힘을 키우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에서의 근력 운동, 그렇게 되면 좌전굴 배근력을 하면서 악력 운동까지도 하는 거고요. 좌전굴 배근력 악력 운동을 하면서 윗몸 일으키까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등 부분이야, 웨이트처럼 여기는 2두만 운동하는 거야, 여기는 3두만 운동하는 거야, 여기는 광배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록을 측정을 하는 과제는 상체, 하체 모두 다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좌전굴 운동이 배근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배근력 운동이 악력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배근력을 예를 들어서 100kg짜리를 데드리프트 두 발 모아서 데드리프트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100kg를 드는 과정 속에서 어깨와 등 그리고 전완근까지 힘이 길러지기 때문에 악력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과제를 매일매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운동 같은 경우는 오전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근력을 오전에 하게 되면 기술을 구현하는데 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운동은 오전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운동을 하시고요. 근력 운동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오후에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과제를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생님 왜 앉아서 상체로 앞으로 숙이기 몇 세트 몇 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시간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그 이유는 지금 여기서 두 발 모아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무게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영상들 보통 공무원분들은 10,000명 이상의 영상을 보게 되시는데 그 10,000명이 다 갖고 있는 근력의 양이 다르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1주차부터 두발 모아 데드리프트를 100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누군가는 20, 누군가는 200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20인 부분을 빨리 100으로 갈 수 있게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1시간 반이란 시간을 남들보다 더 쪼개서 더 많은 세트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100이라고 하신 분들은 200이 가기 위해서 더 남들보다 많은 부분들을 하셔야 되겠죠. 공부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라고 해서 본인에게 제가 과제로 자 영어 단어 100개 외우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누군가는 100개 외우고 말죠. 하지만 남보다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120개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제를 제가 이렇게 시간 범위로 드린 이유는 이제 그 각각의 갖고 있는 역량이 다르시고 그리고 그 각각의 역량을 보다 더 올리고 싶은 마음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범위로 설정해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제가 지금 그 대신 목표는 설정되어 있죠. 이 목표에 미달되지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건 최소 미니멈입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운동하는 건 미니멈이고요. 만약 내가 4시간에서 5시간 운동할 거다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빠르게 그 주차별 커리큘럼 목표에 다다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체력시험 정말 걱정할 게 없으시게 될 거예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배근력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데드리프트 오늘 20개 했어. 배근력 운동 다 끝.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이 안 하시게 된 거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체력시험 3년 준비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프로죠. 우리는 3주 안에 체력시험을 끝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데드리프트도 그냥 데드리프트가 아니라 배근력 측정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게끔 두 발 모아서 무릎 편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원리를 생각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운동은 타고나는 것이 아닌 만들어지는 것이다. 절대로 정말 저는 체대 친구들도 그렇고 소방 코치도 그렇고 경찰 코치도 그렇고 앞으로 생활체육을 가르치면서도 많은 분들이 제발 운동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그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원리와 개념을 통해서 운동을 가르쳐 드리는 것도 자 무작정 등에 힘을 주셔서 땡기세요 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배근력 기록을 측정하는 거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리는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자,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배근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남들보다 등 근육이 강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배근력을 타고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남들보다 등의 근육을 조금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출발선상 10월 28일에서 남들보다 배근력 기록이 앞에 있는 것이지 배근력을 타고났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기록이 남들보다 조금 뒤에 있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운동량, 그 절대적인 운동량을 빠르게 채워서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자, 지금 수업을 통해서 이제 배근력에 대한 개념, 원리는 이해하셨을 거고 그 감은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바로 과제 시간. 과제를 통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배근력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길 바랄게요.